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4월 7일 신문의 날 오후 3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오는 5월 10일 취임 즉시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 마련되는 새 집무실에서 업무를 개시할 수 있을 전망이라고 인수위 측에서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했습니다. 청와대 정상적으로 출근해서 일단 근무를 시작하면 될 텐데 당선인이 거기는 절대로 들어가지 않겠다고 하니까 통이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마치 야전 천막을 친 기분으로 일을 시작하겠다고 비장한 각오를 윤석열 당선인이 며칠 전에 밝혔는데, 그렇게 하면은 좀 모양이 이상하다라는 이야기가 여기저기 나오니까 이제는 국방부에 시급히 대통령 집무실을 마련해 가지고 다른 시설이나 인원이 완전히 입주하기 전에 우선 집무실만은 거기에 두겠다 하는 의지로 읽힙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관계자는 오늘 오전 언론 브리핑에서 5월 10일 새 정부가 출범해서 직무가 시작되는 날 윤석열 대통령은 안보 공백 없이 대통령 직무를 시작할 것이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의 핵심 본질은 두 가지다. 안보 공백이 이루어지지 않는 소위 벙커 위기관리센터가 완비될 것이냐와 새 대통령이 이전하는 국방부 청사에서 직무를 시작할 것인가 라면서 5월 10일 이전에 두 가지 조건을 다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안보 공백 문제와 직결되는 위기관리센터 완비 기준과 관련해서는 C4I, 즉 지휘통제체제라고 되어 있는 군사 전술 통제 시스템이 있고, 현재 청와대에는 있는데 국방부에는 없는 재난 재연결 시스템, 소방과 경찰이 다 연결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 소프트웨어를 연결하는 작업이 완비되어야 위기관리센터가 완비되는 것인데 5월 10일 새 대통령이 직무를 시작하기 전까지 이것은 완비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국방부에 있는 지휘관리 시스템과 지금 청와대에 있는 지휘관리 시스템은 다르다 이겁니다. 지금 청와대 것이 훨씬 폭이 넓다는 거죠. 청와대는 군 지휘 시스템뿐만 아니라 일반 행정 무슨 또 그 의료, 소방 이쪽을 지휘하는 시스템도 갖추고 있어 가지고 그야말로 국가 위기 관리 시스템이고, 지금 국방부에 있는 것은 군사 위기 관리 시스템인데 이 전체 국가 위기 관리 시스템을 옮겨야 되는데 그걸 5월 10일까지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까지 국민들이 알아야 합니까? 이거 기밀사항 아닙니까? 또 무슨 국방부의 벙커가 여기 있네 저기 있네 막 손가락으로 막 가리키면서 브리핑을 하고 말입니다. 또 대통령이 일단 유사시에는 특수 차량이 있어 가지고 그 안에서 지휘할 수도 있다고. 아니 이런 이야기를 대통령의 안전과 관계되는 국가 안보 관리와 관계되는 핵심적인 이야기, 이거 2급 비밀 정도 안 될까요? 이런 걸 예사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에게 유리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국가 기밀까지 지금 다 들추어내서 알려가지고 이거 김정은만 좋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도 오늘 서울 종로구 통이동 인수위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가지고 5월 10일 대통령과 또 최소한의 참모들이 직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거라는 이야기를 실무자들에게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조급한 모양입니다. 대통령 집무실 전체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대통령과 최소한의 참모들이 직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최선의 노력을 한다는데 이건 말이 좋아서 최선의 노력이지 조급하게 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은 무슨 또 실수가 빚어질지 난 모르겠는데요. 더구나 이 기간에 북한이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핵실험 하면은 이 옮기는 거하고 겹칠 것 아닙니까? 그래도 그게 안보에 지장이 없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또 하나 이 큰 의문이 하나 드는 게 있습니다. 그 집무실 안정과 집무실의 무슨 지휘체제만 이야기하는데 또 하나 있잖아요. 그 윤석열 대통령은 집무실에서 근무하는 시간보다 관저, 저 공관이라고 그러죠. 공관에서 근무하는 시간이 더 깁니다. 퇴근하면은 국방부에서 나와서 저 한남동에 있는 육군 참모총장 공관으로 가서 거기서 밤을 보내고 거기서 주말을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거기는 지휘 체제가 있고 경호 체제가 있고 뭐 미사일 방어망도 있고 적어도 1개 중대 정도의 병력이 거기 배치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3교대 정도로 해야 되는데 이 시설은 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설을 2개를 해야 됩니다. 2개. 이 한남동 공관 이야기는 여기서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저 통이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일을 보는 것은 그것은 야전 천막 치는 거다. 텐트 치는 거다. 바로 옆에 청와대가 있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하는 비판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해든 5월 10일 전에 국방부에 가서 일을 보도록 만들겠다는 이 조급증, 이게 문제입니다. 이렇게 서두를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그냥 정상대로 청와대에 들어가서 거기서 한두 달 있으면서 일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완비가 되면은 그게 6개월 걸려도 좋고 1년 걸려도 좋잖아요. 뭐 절대 나간다고 하면은 말릴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보여주기식으로 5월 10일 반드시 청와대를 개방해가지고 국민들로부터 여러와 같은 지지를 받아가지고 인기를 높이겠다. 그걸 지방선거에 이용하겠다. 이런 계산이 있으니까 이렇게 무리를 하는 겁니다. 이 도대체 무리를 몇 번 합니까? 광화문 시대를 열겠습니다. 그거부터 무리였어요. 그때 이미 광화문 시대 여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무리가 나는 첫날부터 청와대에서 근무 안 하겠습니다. 별 생각 없이 한 이야기. 이게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광화문 시대를 열려고 하니까 안 되니까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갑자기 용산 국방부로 들어가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또 무리가 생긴 거죠. 그 다음에 그렇게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인수위가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지적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브레이크를 딱 걸어버리니까 그 다음에는 아주 신경질적으로 그러면은 통이동 인수위에서 일 보면서 청와대는 안 들어간다 이렇게 해버린 겁니다. 이게 또 실수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청와대는 절대로 안 들어가겠다는 걸 무슨 이게 절대로 바꿀 수 없는 어떤 고집으로 딱 세워놓고 일을 하니까 본인이 그렇게 의지가 강하니까 그 아래 사람들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무리수를 거듭한 끝에 이상하게 문재인 대통령에게 예비비 빨리 좀 마련해달라고 부탁하는 신세로 전락을 하고 국민들의 반대는 요지부동이고 이제는 윤석열 지지층 안에서도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는 비판론이 일어나서 우파가 내부적으로 분열되고 그러니까 이제 수습책으로 무리를 해서든지 조급하게 해서든지 국방부에서 일을 보겠다. 그러면 그때 5월 10일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국방부도 그냥 남아있고 그 속으로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만 옮겨가지고 일종의 동거, 국방부와 대통령 집무실의 동거, 그것도 군사시설 안으로 국가지휘부가 들어간다?
지금 합참 의장을 지낸 분들 12명이 이야기했던 대로 그렇게 하면은 국방부와 청와대가 같이 있어가지고 미사일 한 방 또는 핵 폭탄 한 방에 국가 지도부와 군사 지도부가 다 같이 날아가 버린다. 절대 모아놓으면 안 된다. 이런 건의도 다 묵살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계속 지금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이거 5년 동안 계속 이 이야기로 참 시종할지 모릅니다. 첫 단추를 잘못 깼잖아요. 그럼 빨리 그걸 벗고 정상적으로 깬 다음에 다른 단추를 깨야지. 첫 단추 잘못 깬 걸 그냥 두고 그 뒤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단추를 깨다가 보니까 지금 또 이런 우왕좌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